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각입니다. 골목마다 사람의 인기척은 거의 없고 간간이 들리는 건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소리뿐이에요. 고물상 마당 한쪽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그곳에는 늘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애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굽어 리어카 손잡이를 잡는 게 버겁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을 지나왔어요. 낡은 장갑을 낀 손끝은 이미 시린데 얼굴엔 익숙한 인내의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위에 폐지더미를 천천히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신문이 좀 많네요. 그 목소리는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누군가를 향한 인사처럼 따뜻했어요. 잠시 뒤 철문이 덜컥 열리며 고물상 사장 최동철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밤새 피곤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또 새벽부터 오셨네요. 이젠 제가 시계를 맞춰야겠다니까요.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요. 일찍 나와야 또 많이 주워오죠. 나레이션은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비춰봅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루의 절반을 시작한 듯 부지런했어요. 폐지 뭉치를 계량기에 올리며 종이에서 나는 바스락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동철은 무게를 재고 봉투를 꺼내 돈을 세어줍니다. 그의 손끝은 거칠지만 동전 하나라도 모자라지 않게 새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빈 리어카를 잡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동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묘하게 울립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 연세에 저걸 매일 한다고 대단하시네. 그의 눈길이 리어카의 구석을 스칩니다. 거기엔 낡은 천으로 덮인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매번 할머니가 들고 다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어요. 그저 폐지를 모을 때 쓰는 도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상자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동이 트기 전의 빛이 상자의 금속 손잡이에 걸리며 번쩍거렸어요. 동철은 말없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그의 눈에도 작은 생각이 번져갑니다. 저 할머니, 저 연세에도 저렇게 열심인데 내가 괜히 편하게만 산 건 아닐까? 그는 순간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고 천천히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어쩐지 단단해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신문지 한 장, 두 장이 리어카 뒤로 떨어지고 그걸 다시 주워 담는 할머니의 손끝은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도시의 첫 버스가 지나가며 불빛을 비추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구부러진 주름 대신 조용한 빛이 스며듭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묘한 호기심과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물상 철문을 닫는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새벽 햇살이 철문 틈으로 들어와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동철 사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들었지만 그는 괜히 기분이 달랐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리어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늘 그 시간
늘 그 속도로 나타나는 박순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가게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돌아봤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웬일이에요? 아직 문도 안 열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요. 궁금했어요. 어떤 하루인지. 할머니는 말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힘드실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고된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한 번쯤 해봐야죠. 그들은 함께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거리에선 신문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종이 상자를 접고 버려진 신문을 구겨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동철은 그 옆에서 처음엔 서툴게 그러나 곧 조심스레 따라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구석마다 누군가의 하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젖은 신문, 찢긴 포스터, 버려진 전단지. 모두 하찮아 보였지만 할머니는 그걸 귀하게 다뤘어요. 이건 젖어서 못 써요. 이건 글씨가 번졌네. 아깝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하나하나를 살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죠. 동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는 다 똑같은 종이 아닌가? 왜 저렇게 꼼꼼하게 보시지?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골목벽에 닿자 할머니의 뒷모습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허리가 아픈 듯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리어카 손잡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동철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쉬시죠. 제가 조금 더 밀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그녀는 손등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오래된 버릇처럼 몸에 밴 성실함, 그리고 이유 모를 집념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동철은 처음으로 고물상의 울타리 밖 세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들 속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는 문득 리어카 위에 덮인 낡은 천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어카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편의점 앞, 학교 담장 아래까지 어느새 리어카는 종이와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손끝은 새파랗게 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잔잔했어요. 동철은 그녀를 도우며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발끝은 무겁지 않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할머니의 눈길은 계속 길바닥 어딘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고물상에 돌아와 종이를 정리하던 동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저분은 뭔가 다른 이유로 이걸 하시는 것 같았다. 그는 리어카에 덮인 낡은 천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내일은 꼭 여쭤봐야겠다. 그 상자 속엔 뭐가 있을까? 새벽을 함께 걸었던 길이 그에게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의 하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새벽이 완전히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깨어나기 전 거리는 아직 차가운 공기에 잠겨 있었어요. 박순의 할머니는 묵묵히 리어카를 밀며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위로 두툼한 외투가 덮여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최동철 사장은 그 뒤를 따라가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움직임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건 그냥 버린 박스 같은데요. 사장은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종이 더미를 하나하나 뒤적이며 오래된 신문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장은 그 눈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피곤함도 체념도 아닌 어디선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깊은 슬픔이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신문을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물처럼 품속에 넣었죠. 동철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뭘 찾으시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폐지더미 앞에서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리어카 옆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 속을 뒤지던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와 중년 부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사진 속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이 얼굴이 맞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떨렸습니다. 사장은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 속을 엿보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액자를 신문 더미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장은 그녀가 폐지를 줍는 이유가 단순한 생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자 새벽 공기 속에서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동철의 마음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과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의 하루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고물상 안은 종이 냄새와 철가루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돌아온 박순의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박스, 책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떤 한 무더기를 힐끗거리며 신경 쓰고 있었죠. 최동철 사장은 계산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시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종이 더미 속에서 아침에 봤던 낡은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먼지를 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꺼내는 듯 했어요. 액자 속의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고 사진 한쪽이 눌려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얼굴들은 여전히 선명했죠.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세 사람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무심결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사진 가족이신가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 가족이었죠. 짧은 대답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25살 때였나 그때 마지막으로 봤죠.
그녀는 액자를 꼭 쥔 채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이 났어요. 신문에서는 사망자 명단이랬지만 난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신문을 모으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다시 이름이 나올까 싶어서요. 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하루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내 액자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 기운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버텨요. 그 말에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등에 묻은 먼지와 주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리어카 한쪽에 놓여있던 신문 더미가 흘러내리며 낡은 기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장은 본능적으로 그걸 집어들었어요. 신문 한 켠엔 공장 화재, 실종자 명단 마이너스 김영수 35라는 작은 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꺼내보며 이름을 다시 확인했죠.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쓰인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영수, 언제나 엄마 곁에 있을게. 순간 사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물상 안은 고요했고 먼지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가슴 한가운데에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삶을 붙잡고 버티는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날 밤 고물상은 문을 닫았지만 최동철 사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신문 더미 속에서 그는 낮에 봤던 그 이름을 다시 찾고 있었어요.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조용한 한숨이 뒤따랐습니다. 김영수 실종, 20년 전 활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낡은 액자 속의 사진, 먼지를 털던 작은 어깨가 자꾸 떠올랐어요. 평생 돈과 철, 종이의 무게만 재며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의 사연 무게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그는 신문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불빛에 비친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사이로 손끝에 닿은 작은 사진 한 장. 낡은 봉투 속에서 나온 그것은 오래된 신분증 크기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낮에 말했던 이거 없으면 하루를 못 버텨요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장은 의자에 앉아 사진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아들을 못 찾더라도 나는 저 할머니를 도와야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종이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고집스럽고 거칠던 사장은 사라지고 어딘가 부드럽고 조용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려야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낡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리어카 바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순의 할머니가 어김없이 새벽 안개 속을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의 손엔 액자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엔 여전히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찾을 겁니다, 할머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약속하듯이요.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눈가에 작게 빛나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날의 해는 유난히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동철 사장은 할머니가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낡은 액자와 신문을 꺼내던 그녀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죠.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더미 속 신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실종된 김영수 씨에 관한 작은 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 이름 혹시 맞는 걸까? 손끝이 떨리며 작은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분명히 김영수 20년 전 공장 화재 실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들킨 듯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마치 사장이 발견하기를 기다린 듯 고요했습니다. 동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그는 신문을 접고 조심스레 액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과 기사 속 이름을 번갈아 보며 미약하지만 희망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묘하게 뛰었고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은 몇 번이나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걸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속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리어카 옆에서 흘러내린 신문지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하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자 사장은 창고 한쪽에서 오래된 명부와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찾고자 했던 이름을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같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문득 액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함께해야겠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에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철 사장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물상 근처 작은 카페에서 딸 윤미라를 만나 이야기를 꺼냈죠. 할머니, 오래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도와드리려 합니다. 미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버지의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먼저 고물상 마당으로 돌아와 박순의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작은 미소만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묘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도 해봤습니다. 혹시 오래전 기사나 사진을 보신 분 계신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사장의 간절함과 할머니의 단단한 눈빛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몇 시간 후 한 주민이 오래된 신문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묶음을 받아들었고 조심스럽게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글씨로 김영수의 이름이 적힌 기사와 사진이 섞여 있었어요. 사장은 옆에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고 리어카는 오늘도 묵묵히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점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누군가는 기사 자료를 내놓았고 작은 힘들이 모여 점차 큰 흐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가 혼자가 아닌 연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아들을 찾아드리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진심 어린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물상 창고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오늘 받은 자료들을 조심스레 쥐고 있었고 사장은 그런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며 묘한 감동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되는 순간 그들의 하루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고물상 앞 골목은 여전히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액자와 신문 더미가 놓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층 부드러운 빛이 스며 있었어요. 최동철 사장은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루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골목길에 긁히며 지나갈 때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힘있게 리어카를 잡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동철은 옆에서 그녀의 속도를 맞추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리라 어느 길이든 어느 날까지든. 햇살이 서서히 밝아오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종이, 액자, 신문 더미가 쌓인 리어카 위에서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작은 신문 조각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동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새벽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작은 희망이 함께 있는 순간이었죠. 골목 끝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희망이 섞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종이 조각이 그들 주위를 감쌌고 그날 새벽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 작은 손길 하나가 모여 오래된 상처와 그리움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순의 할머니와 최동철 사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사실은 2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사장님이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함께 돕기로 결심한 순간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작은 관심과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혼자가 아닌 서로의 힘을 빌려 살아간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또 마음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작은 선행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박순의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